자, 그럼 이제 물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첫 경기는요, 마이애미 대 마이애미 휴스턴인데, 브렉스톤 게리 이 친구가요, 내일 이제 홈 등판에다가 이 경기가 또 밤 경기잖아요. 그러면은 브렉스톤 게릿은 얘는 또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하다. 근데 홈 등판이에요. 홈에서는 5.40이고 원정은 2.68. 그리고 낮 경기랑 밤 경기 중에서는 낮 경기를 잘해요. 낮 경기 때 2점대 중반 정도 되는데 밤 경기에는 5.78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일은 이제 브렉스톤 게릿이 안 좋은 컨디션에서 등판을 하게 된다. 다만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직전 이제 신시내티전이 원정 경기였거든요. 브렉스톤 게릿이 원정에서 잘하는데 신시내티전에 6이닝 2실점.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정에다가 낮 경기 좀 좋은 컨디션을 하는 경기였고, 최근에 브렉스톤 게릿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좀 괜찮아요. 브렉스톤 게릿이 안 좋다가 좀 살아났다. 지금 이제 17이닝 동안 2.65를 달리고 있는데, 그전 이제 한 비슷한 이닝에 18이닝 정도를 보면은 7.85에서 최근 3경기에서 2.65를 거두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렉스톤 게릿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좀 한 90마일대 초반에 공을 던지는데 변화구를 되게 많이 구사해요. 한 6개 구종인가 5개 구종인가 그렇게 되고, 얘는 느린 구속에다가 이런 유인구 스윙이라고 체이스 레이트라는 게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볼넷도 참 안 주는 선수고, 올 시즌에 117이닝 동안 19개밖에 볼넷을 안 준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피안타는 조금 있더라도 볼넷을 되게 적게 주는 선수다. 그리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양학을 좀 잘한다고 할까요?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3.47. 근데 5할 승률 위에 팀들한테는 9경기 동안 5.08로 조금 상성상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브렉스톤 게릿의 장점이라면 최근 페이스가 좋다는 점이고, 또 내일 한정 안 좋은 거라면은 강팀을 만난다는 것과 홈에서 밤 경기를 한다. 이런 점들이 브렉스톤 게릿한테는 살짝 안 좋은 면일 거고, 프렌보 발데스는 내일 이제 원정 등판인데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죠. 올 시즌 홈에서는 2.44, 원정에서는 이제 4.5 엄청 좀 안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맞아서 그런지. 그리고 최근 원정 5게임에서 최근 원정 5게임에서 6.80, 그리고 피홈런이 5방이에요. 5방. 프레모 발데스가 다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땅볼 투수다. 땅볼 비율이 55.4%로 이제 보통 이런 투수들이 홈런을 잘 안 맞고 그라운드 볼 많이 만들어갖고 더블 플레이 잘 내고 장타 안 맞는다, 이런 말 제가 맨날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올 시즌 프레모 발데스는 싱커 구속이 1.6마일이나 상승을 하면서 이런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작년만큼이나 2점대 초중반 이렇게 하면서 진짜 최고의 선발 투수 가운데 하나구나, 이런 인상을 줬는데, 다만 최근에는 원정에서 적어드린 대로 5경기 동안 6.80에다가 5피 홈런. 물론 클리블랜드 상대로 노이츠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경기 볼티모어전에서 7이닝 6실점을 했잖아요. 이런 점들을 보면은 프레모 발데스가 되게 흐름이 안 좋다가 갑자기 노히트 노런하고 확 쏟았어.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노히트 노런 기점으로 잘하겠지 했더니만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7이닝 6실점으로. 그래서 좀 저는 약간 걔 누구야? 뉴욕 양키스의 퍼펙트한 선수 있잖아요. 이름 뭐였지? 물론 걔는 원래 프렌보 발데스만큼 클래스가 아주 높은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죠. 프렌보 발데스는 기본적으로 잘했던 가다가 있는 친구였고, 근데 퍼펙트 했다고 그 이후로 쭉 잘하는 거 아닌 만큼 프렌보 발데스도 이후 경기에 살짝 별로였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홈런 적고 볼넷 적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율은 13등인데 OPS 같은 경우는 이렇게 25등이다.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그래프 제가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프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내셔널리그 후반기 OPS 보면은 마이애미가 혼자 어디 갔어? 마이애미.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하위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후반기에도 OPS가 그냥 마이애미 빠따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다만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호재는 이거죠. 마이애미는 내일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OPS가 본인들 이제 후반기에 691인데 이게 795까지 상승을 한다더라.
제가 좋아하는 컨디션 OPS. 그래서 마이애미도 혹시 내일 프레모 발데스 상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에 좀 잘할 가능성도 있겠다. 빠따가 터질 가능성이 있겠다. 반면에 이제 휴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죠. 타율 7등, OPS 7등, 그리고 최근에 OPS도 꽤나 많이 상승한 상태에 이런 게 눈에 띄는데 그 휴스턴이 어제 경기에 7안타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전 5경기 동안 주자릿수 안타를 계속 치고 있었어요. 계속 치고 있다가 최근 직전 천사와의 경기에서 7안타로 살짝 그 타격 세가 살짝은 꺾였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근데 뭐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체이스 실세스 이 친구가 생각보다는 신인치고는 구위도 좋고 스터프도 좋고 잘하더라.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뭐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 경기에 대해서. 저는요 살짝 오바를 보고는 있습니다. 오바 기준점이 일단은 7.5라는 게 조금 마음에 들고, 뭐 배당은 1.68이지만은 뭐 브렉스톤 게릿이 최근에는 조금 이제 회복을 했다지만은 일단 휴스턴 빠따를 만나는 상태. 그리고 그 뭐 원정에서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는데 내일 홈등판, 밤보다는 낮에 잘하는데 내일 밤등판, 뭐 이런 컨디션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강팀 상대로 약했다는 점. 그리고 프레모 발데스는 지금 제 좀 그 한창 때의 컨디션이 아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최근 7.5 기준 오바 5번, 언더 5번으로 반반이고, 휴스턴은 언더 3번, 오바 7번 이런 식으로 좀 다득점 경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사실 좀 이 정도면 게리 때 프레모 발데스면은 수준급 투수들의 대결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기준점이 낮은데 저는 그래도 한번 오바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컨디션 OPS도 좀 받쳐주는 편이고 이 경기는 오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 대 피츠버그. 이거는 좀 저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는 오바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선발 투수 이름 보고 찍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양팀 빠따가 진짜 개차반인데 아무리 그래도 카라스코랑 프리스터 등판이면은 이거는 좀 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건 형님들께서도 선발 투수가 이기냐 타선이 이기냐 이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형님들께서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카라스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후반기에 개쳐 맞고 있죠, 카라스코. 다만 이제 최근 이제 뭐 직전 등판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쁘지 않았다는 점. 후반기에 이게 아마 4경기였나? 잠시만요.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후반기 20.1이닝, 이게 뭐야? 5경기네. 5경기 동안 20.1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4.2이닝, 2.1이닝, 2.1이닝, 6이닝, 5이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닝 수화도 별로고 이동안 10.18로 쳐맞았다. 그리고 올 시즌 전체 피안타율이 2할 9푼 1위, 피안타율이 2할 9푼 1위로 전체 선발 투수 가운데 뒤에서 7등, WHIP도 1.60, 이닝마다 주자를 1.6명을 출루시킨다. 이것도 뒤에서 6등, 그냥 리그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요. 반면에 이제 프리스터도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얘가 2000년생인가 그래요. 되게 어린 선발 투수인데 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냥 리그 이제 메이저리그 적응기를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8.75라는 엄청난 이런 방어를 마크를 하면서 WHIP도 1.90이요. 물론 얘는 뭐 등판한 이제 이닝 숫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피안타도 30방, 볼넷도 15개, 5경기 동안 23.2이닝 동안. 그래서 WHIP로 따지면은 지금 45출루거든요. 45출루 23.2랑 45 나누면 얼추 한 거의 뭐 1.9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피홈런도 5방이다. 얘는 이제 가진 구종이 92.5마일에다가 그 포심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안타나 볼넷이나 되게 많이 쳐맞다 보니까 저는 양팀 다 이제 선발들이 굉장히 좀 약한 친구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빠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양팀도 빠따가 굉장히 별로죠. 매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뭐 최근이 아니라 후반기 내내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전에 센가코다이 등판에 갑자기 막 10안타 치면서 7대6으로 애틀랜타를 잡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뭐 1위 1비 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매치 빠따가 아주 좋다고는 말을 못하죠.
30 홈런에 95볼넷 뭐 이렇게는 한데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 반대로 그 피츠버그도 똑같습니다. 피츠버그도 2할 2푼 7리 타율 26등 OPS 24등 양팀 다 OPS 27등과 24등의 대결이니까 그나마 이제 피츠버그는 최근에 좀 상승세였어요. 피츠버그는 최근에 뭐 그 시반타 경기도 2번이나 있기도 했고 다만 이제 직전 두 경기에서 신시내티와의 경기에 6안타 3안타라는 형편없는 그런 타격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타격 페이스 자체는 양팀 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선발 투수들이 구리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바를 보긴 했어요. 매치가 이제 내일 9.5가 기준점인데 9.5 기준으로 매치는 언오바 5번씩 피츠버그는 언더 3번, 오바 7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9.5 기준 좀 높다고는 하더라도 선발 투수 보고 갈만도 하겠다. 그리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신인 야수들을 많이 기용해가지고 이게 매 경기 빠따 예측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를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애틀 대 양키. 저는 이 경기 살짝 좀 역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거 말씀드리면은 피츠 프레이나 오버. 피츠 프레임 근데 뭐 어느 한쪽에 승패를 가기에는 저는 너무 이 선발 투수들의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언제 그냥 막 터져도 안 이상한 애들이라 갑자기 둘 중에 한 명이 나는 2이닝 막 6실점 이렇게 해도 안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자 일단은 내일 이제 맥스 프리드가 나오는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맥스 프리드가 나오는데 프리드가 사실은 애틀랜타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런 부상 같은 부상이나 등등 이슈로 사실상 4월달만 피칭을 했고 거의 한 3달을 쉬었단 말이에요. 3달 쉬고선 왔더니 딱 복귀 전 때는 잘했어. 복귀 전에는 6이닝 무실점 3피안타 되게 잘했는데 직전 피츠버그 경기 피츠버그 전에 4이닝 4실점을 했었죠. 근데 좀 보니까 원래 프리드가 좀 피츠버그한테 약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상대 전적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피츠버그한테 좀 안 좋은 편이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막 후달리고 그런 건 아니고 상대 전적 데이터도 별로 많지도 않고 어쨌든 그리고 구속도 맥스 98.1마일인가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맥스 프리드가 이런 컨디션상으로 뭐 구속이 안 나온다던가 약간 그런 건 아닌데 무튼 조금 처맞았습니다. 피츠버그 상대로 4.76이었네. 4.76. 직전 4이닝 4실점을 했던 피츠버그한테는 원래 좀 약한 편이었고 내일 이제 양키스한테는 6이닝 1실점 데이터가 있어요. 6이닝 1실점이 2020년 꽤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 한번 잘한 적은 있기는 했다. 좋은 기억은 있다. 근데 내일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맥스 프리드가 직전 경기를 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걱정은 있는 상태이고 양키스의 선발 슈미트는 지금 제가 이런 표현하면서 저는 솔리드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그야말로 탄탄하다 잘 버텨주고 뭐 그런 편 슈미트가 왜냐면은 최근 15경기 동안 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 15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5이닝 던지면서 3.12 3.12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 후반기만 보면은 후반기에도 27이닝 동안 3.67 그러니까 이닝은 별로 소화를 많이는 못해. 6이닝 5.2이닝 5.0이닝, 5이닝, 5.1이닝 뭐 이런 식으로 이닝 소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물론 양키가 지금 최근에 좀 불펜들이 많이 쳐맞는 감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일단은 뭐 양키가 리그 전체 불펜 1위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좀 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리그 전체 1위의 불펜이다. 그리고 뭐 불펜 소모도 이런 것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양키스의 불펜 소모가 많기는 해요. 특히 또 이런 이번에 사온 캐년 미들턴 같은 경우는 지금 연투에 걸리기도 했고 소모가 많기는 많은데 근데 이제 내일 좀 나올 만한 애들 마이클 킹, 이안 해밀턴, 뭐 로아시아가, 뭐 아브레유 막 되게 많잖아요. 여기 말고도 뭐 마리나치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양키는 그냥 뭐 불펜 왕국이지 않습니까? 오늘 좀 클레이 홈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은 진짜 좀 짜증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키스의 이 강한 불펜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누가 나오든 막 이렇게 연투에 걸린 거 아니면은 저는 양키스의 후반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슈미트가 제가 계속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보니까 올 시즌에 스위퍼를 30%로 던지고 커터도 좀 좋아지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7월달이랑 8월달 7월달이랑 8월달 들어서 슈미트가 그 지난 4월, 5월, 6월에 비해 피안타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 뭐 단적으로 이제 좀 비슷한 이닝을 던진 5월달에 25이닝을 던져가지고 27개의 안타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 7월달 22.1이닝 동안 18피안타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월달에 12볼넷이었거든요. 근데 7월달에는 3볼넷. 이런 식으로 좀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좀 8월달에도 10.1이닝 동안 피안타 8방, 볼넷 2방 이런 식으로 피안타나 볼넷 이런 부분들이 7, 8월 최근 들어서 상당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뭐 물론 에틀바따 무섭죠. 에틀바따 무서운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슈미트가 볼넷도 최근에 잘 안 주는 편이다. 후반기에 5볼넷밖에 안 돼요. 5볼넷밖에 안 되고 물론 에틀이 무서워요. 에틀이 제가 막 그 이제 더블헤더 전까지 10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최근 두 경기 동안 지금 7안타거든요. 물론 홈런 세는 무시하지 못하겠지만은 살짝은 일단 보기에 대충 보기에 어제 매치한테도 지기도 하고 살짝 이런 페이스가 꺾여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살짝 들고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키 빠따가 좋은 건 아니죠. 양키 빠따가 최근 두 경기 동안 5안타, 6안타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양키스 사이드를 살짝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틀 같은 경우 타율 1등, OPS 1등, 그리고 홈런 58개 후반기에 볼넷 103개. 그야말로 OPS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야구를 하고 있어요. 장타도 많아, 볼넷도 나름 잘 얻어 뭐 이러고 있는데 반면에 양키 같은 경우는 타율 24등, OPS 18등이에요. 근데 OPS가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겁니다. 양키스 이거 한번 볼까? 양키스 OPS 그래프로 한번 볼까? 뉴욕 양키스 아메리칸 리그 OPS 양키스 같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뭐 많이 눈에 띄지도 않네. 뭐 어쨌든 그래도 소폭이라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어요. 에런 저지 복귀 후에 슬슬 상승하고 있는 양키스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요 언더에다가 양키 프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 분석 결과로는 이렇다는 거고 양키스 프렌이 1.76 요즘에 프리드는 이제 부상 복귀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일단 보기에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물론 뭐 에틀 원래 에이스지만은 그 양키스 선발 슈미트는 최근에 계속 강했었다. 15경기 연속으로 잘하고 있었다. 한 번도 털린 적 없었다. 물론 에틀 만나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사실 양키스 프렌보다는 저는 언더가 땡기기는 해요. 다만 이제 언더를 택하면은 그 내일 기준점이 8.5인데 에틀은 8.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에 언더 2번, 오바 8번이에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죠. 양키는 이제 5번 반반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양키 프렌을 가자니 아무리 그래도 양키가 뭐 1.5 프렌이 1.76 배당은 좋은데 이 에틀이 너무 무섭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제 말에 이렇게 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도 좋고 사실 근데 언더나 양키 프렌이 다 빡세다고 봐요. 그냥 뭐 그냥 이 경기 안 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에틀이나 양키 둘 다 이렇게 컨디션 OPS가 에틀은 893, 양키는 779로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에 양키가 OPS가 779까지 오른다.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조금 빡세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해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양키 프렌이나 언더 이쪽으로 살짝 살피고는 있다. 이런 점들 감안해 주시고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오클랜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인트루이스는 내일 미콜라스 그리고 오클랜드도 에이스인 JP 시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미콜라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좀 상승세예요. 미콜라스도 마일스 미콜라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도 이제 내일 홈등판인데 원정보다는 이제 홈에서 좀 못하는 편이에요. 원정은 오히려 잘해.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그렇게 크게 얘기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미콜라스가 이제 미콜라스가 후반기에 5경기 동안 25.2이닝 4.56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좋지는 않은 편이고 그 올 시즌 들어서
아무튼 뭐 좋지는 않은 편이다. 근데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후반기에 미콜라스가 홈등판하는 걸 봤다. 미콜라스의 후반기 홈등판 적어드리자면은 4경기를 등판을 했어요. 4경기를 등판을 했는데 16.2이닝 동안 3.33 좋은 편이죠. 그리고 피홈런도 1개, 볼넷이 2개밖에 없다. 16.2이닝 동안 2볼넷이었다. 그러니까 미콜라스가 물론 141이닝 동안 볼넷을 26개밖에 안 줬을 만큼 그 BB9이 괜찮은 선수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JP 시어스 같은 경우도 후반기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시어스의 후반기 5경기 동안 26이닝 5.19 좀 오클의 에이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고 다만 이제 올 시즌 들어서 얘도 볼넷이 많이 좀 호전이 됐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JP 시어스가 볼넷을 조금 늘어났어요. 볼넷이 조금 늘어난 모습은 있다. 이런 것들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리고 또 오클랜드가 지금 역전패를 2번 연속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불펜이 좀 많이 터져 나간다. 그런 게 보여요. 더구나 내일 또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불펜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오클랜드 보면은 이렇게 여기거든요. 오클랜드가 보시다시피 뭐 연투에 걸린 선수는 없는데 대부분 공을 많이 던졌다. 대부분의 오클랜드 불펜 투수들이 최근 이틀 동안 공을 상당히 많이 던져가지고 내일도 뭐 시어스가 가끔 막 7이닝 던지고 하잖아요.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보면은 시어스도 지금 좀 이닝 소화도 모자라고 특히나 좀 미콜라스 같은 경우가 최근 2경기 연속으로 7이닝을 던졌어요. 7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하고 패배를 했는데 그만큼 미콜라스 경기에는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좀 말을 안 들어서 언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다. 이런 얘기들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근데 저는 이 경기 뭐 카즈승이나 카즈마인이 땡기긴 해요. 빠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정한 형님 어서 오십시오. 카디널스가 후반기에 일단 빠따가 좋죠. OPS가 800 OPS가 800 OPS 800이고 홈런도 꽤 많고 반면에 오클 같은 경우는 31홈런에 87볼넷 그렇게 썩 뭐 눈에 띄는 건 없어요. 타율이 27등이고 OPS는 21등이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저는 일단은 최근에 시어스 폼이 안 좋고 시어스 폼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고 미콜라스는 그래도 7이닝을 2경기 연속 먹어줄 만큼 이닝 히팅도 되고 팀 빠따만 받쳐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긴 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오클랜드가 지금 빠따가 최근 10경기 동안 2할 1푼 5리로 썩 좋지가 않은 편이고 최근 뭐 5경기만 봐도 2할 6리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10경기 2할 7푼 4리를 치고 있고 5경기로 좁히면은 2할 5푼 9리로 조금 소폭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빠따면에서는 확연하게 세인트루이스가 우위라고 보여요. 최근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또 볼넷을 많이 얻어낸다. 제가 아까 그 시어스가 요즘 들어서 볼넷을 좀 준다고 했잖아요. 시어스도 그래도 올 시즌 125이닝 동안 29개의 볼넷으로 볼넷 비율이 괜찮은 편인데 예 맞아요. 오클 대 세인트. 근데 시어스가 살짝 볼넷 비율이 높아진다? 이러면은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 잃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 배당은 별론데 그냥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승에 마행까지도 바라보긴 합니다. 근데 마행은 좀 빡세 보이고 그냥 경기 자체가 좀 안 가고 싶게 생기긴 했어요. 배당이 너무 맛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콤마인이기도 하고 또 내일 이제 텍사스 대 천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일 좀 언더를 좀 좋게 보는 경기긴 합니다. 이 경기는 언더를 좀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다. 텍사스 대 천사 양팀 다 보시다시피 아이고 이거 안 켜드렸네. 뭐 물론 이렇게 빠따만 봐주면 되게 무시무시하죠. 이게 제가 이 그래프가 많이 차있으면 많이 차일수록 좋은 거라고 했는데 양팀 다 상위권의 빠따에다가 특히 텍사스는 투수력까지 이렇게 받쳐주는 팀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일단 슈어저가 지금 내일 홈등판이죠. 슈어저가 원정에서는 올 시즌 4.79인데 홈에서는 2.47로 상당히 좋다. 그리고 홈런이나 볼넷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한다. 슈어저가 올 시즌 총 24피 홈런 중에 홈에서는 4피 홈런밖에 없어요. 원정 20피 홈런인데.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맨날 말씀드리는 게 슈어저가 뭐 그 포신 페스트볼이 고장 났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올 시즌 통틀어서 보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야겠다. 슈어저의 포신 패스볼. 제가 이제 런밸류라는 지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냐, 여기 빨갛게 있는데, 런밸류라는 거는 그 보시면 왼쪽에 이제 연도, 그리고 그 옆에는 구종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런밸류라는 점수 같은 게 있는데, 뭐 과거부터 보면 2017년에 슈어저의 포심이나 뭐 이런 슬라이더 이런 것들이 3점, 19점씩 막아줬다는 거예요. 런밸류라는 거는 해당 구종이 여기에 있는 숫자 이 정도의 점수를 막아줬을 만큼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2018년도에 보면 슈어저가 포심이 무려 29점을 막아줄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야말로 강력했다는 거죠. 슬라이더는 6, 그리고 그 다음 시즌 보면은 포심이 16점, 슬라이더가 23점 이 정도로 그냥 엄청난 이런 가치를 지닌 슬라이더랑 포심, 뭐 계속 보면은 슬라이더 포심, 포심 슬라이더 이랬는데 올 시즌 보니까 4랑 1밖에 안 된다. 이 정도로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구속도 떨어지고 피안타율도 오르고 약해지긴 했다. 그런데 뭐 이런 세부 지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슈어저가 또 지금 후반기에는 이제 또 후반기에 2.73 달리고 있고 또 이적하고 나서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후반기에 2.73이다. 그리고 특히 또 슈어저 같은 경우는 천사라는 팀을 상대한 게 되게 오래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어저가 이 천사 타자들, 천사 빠따한테 강한 면모가 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어저가 천사 빠따한테 강했더라. 천사 현재 로스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피안타율이 1할 4푼밖에 안 돼요. 천사 빠따한테 1할 4푼. 보면은 뭐 오탄이나 뭐 이런 애들 만난 적이 없는데 마이크 무스타커스한테 43타수 6안타로 피안타율 1할 4푼. 에두아르도 에스코바한테도 1할이 안 되죠. 9푼 5리. 뭐 21타수 2안타라고 하고 렌달 그리처 이렇게 좀 하위 타순 친구들한테 굉장히 강해요. 14타수 2안타. CJ 크로한테는 14타수 4안타로 살짝 맞았었고 브랜든 드루리 앞쪽에서 좀 많이 치는 타자인데 11타수 1안타. 무슨 이렇게 슈어저가 굉장히 좀 강한 면모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상대가 산도발이잖아요. 산도발도 텍사스 애들한테 강해. 물론 그 슈어저만큼 누적은 없어요. 슈어저만큼 이렇게 많이 만난 적은 없는데 피안타율이 1할 6리입니다. 1할 6리. 산도발이 지금 현재 텍사스 로스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피안타율이 1할 6리다. 코리 시거한테 12타수 1안타. 코리 시거가 지금 텍사스를 이끌고 있는 선수잖아요. 12타수 1안타다. 마커스 시미언한테는 조금 약한 편. 6타수 2안타. 그리고 올 시즌 그 신인왕에 도전할 만한 요나엠한테는 4타수 무안타. 그 텍사스의 홈런 1등 그 아도리스 가르시한테 4타수 1안타. 타베라스 7타수 무안타, 나다니엘 로우 6타수 1안타, 오스틴 해치스 4타수 무안타.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언더를 째고 있다는 거고, 산도발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산도발이 이제 7월달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산도발, 그러니까 승리보다는 저는 이런 경기를 언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도발이 최근 7월 이후에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건데, 비슷한 이닝을 던졌던 지난 5경기를 보면은 비슷한 이닝 25.1이닝 던졌는데 그때 7.11에 피홈런 2방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산도발도 제가 좋아하는 땅볼 투수, 얘도 이제 50% 가까이 찍힙니다. 땅볼 비율이. 뭐 이런 상태이고, 양팀 다 좀 이렇게 양팀의 선발 투수 컨디션도 최근에 좋고, 솔직히 이런 경기에서 언더가 안 뜨면 저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근데 뭐 모든 지표가 다 언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점만 8.5로 조금 쫄리지.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텍사스가 이렇게 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고, 그리고 천사도 2할 4푼 1리, OPS는 타율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OPS는 14등. 이렇게. 다만 천사는 홈런은 많은데 볼넷은 좀 떨어지는 모습. 근데 텍사스가 방금 볼넷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 이제 한 3경기 동안 2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2개밖에 못 얻었어요. 이런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라는 거고,
반면에 천사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3경기 동안 4개, 1개, 1개, 평균적으로 2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양팀 다 그렇게 최근에 뭐 볼을 보는 능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양팀 다 최근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양팀 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 이 정도 동안 OPS가 많이 하락했다. 이것도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후반기만 한 거거든요. 후반기만. 천사랑 텍사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메리칸 리그 OPS. 천사가 어디 갔어? 천사. 보시다시피 천사는 그 후반기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텍사스는 이렇습니다. 텍사스는 좀 초반에 좀 슬로우 스타트였다가 최근에 좀 떨어진 샘프랑 비슷하게. 자,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형님들 분석 솔직히 지리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추천 절찬 이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추천 절찬 좀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뭐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은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걸림돌이라는 거는 불펜 소모도가 사실 좀 걸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펜 소모도가 조금 걸리는데 보시다시피 천사가 불펜 소모가 좀 많다. 이거 뭐야? 잠시만요. 모일 때마다 좀.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천사가 불펜 소모가 좀 많아요. 특히 레이날도 로페즈 같은 경우는 뭐 연투에 걸리기도 하고 불펜 소모가 많아가지고 좀 선발은 괜찮은데 기준점이 8.5라서 좀 뒤에서 오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걸려요 이거는. 그래서 좀 야 텍사스랑 천사 좀 빠딱 괴물들끼리 붙는데 왜 언더냐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오바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저는 언더를 본다는 점이고 텍사스도 이렇게 좀 소모가 많습니다. 텍사스도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어제 또 연장전도 했었고 연 이틀 이렇게 좀 그때 희니가 나왔던 경기였나? 희니 경기였나? 그때 선발이 좀 일찍 털린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최근에 양팀 다 이렇게 불펜 소모는 좀 많은 편이에요. 다만 이제 천사 같은 경우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연투는 없는 편이긴 했는데 특히 잘하셨습니다. 어제 좀 어려웠으니까. 윌 스미스 그리고 아도리스 체프먼 르클럭으로 이어지는 텍사스의 이제 필승조 이런 친구들이 어제 다 던졌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런 건 걸리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뭐 선발 투수의 가능성이나 최근에 빠따 이런 거를 조금 좀 불안하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로 찝어보도록 하고 또 그리고 텍사스가 내일 기준점이 8.5거든요. 텍사스가 최근 10경기에서 이거 맞아? 8.5 기준으로 오바가 2번, 언더가 8번이에요. 8.5 기준으로 텍사스가 그렇고 천사는 반반 5번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언오버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승패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승패는 아예 그냥 고민도 안 했어요. 저는 언오버만 이 경기는 언더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뭐냐? 다음 경기도 살짝 역배 보는 경기예요. 캔자스 시티 대 시애틀. 캔자 대 시애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자는 왜 보냐? 지금 최근에 브래디 싱어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브래디 싱어가 올 시즌에는 다들 이게 그 새끼 병신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진짜 캔자스 시티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시즌 중반쯤에.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올 시즌 삼진 페이스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 아쉽긴 한데 일단 먼저 싱어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브래디 싱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합니다. 뭐 물론 그냥 올 시즌 전체를 보면 홈에서 4.12, 원정 6.52로 야 그게 잘하는 거냐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되게 잘해요. 최근에 브래디 싱어가 최근 8경기에 51.2이닝 동안 3.14 그러니까 뭐 3.14가 그렇게 잘하는 건가요? 그렇게 막 유난 떨 만큼 이럴 수도 있는데 싱어 치고는 잘하는 거라서요. 싱어가 그리고 막 긁히면 8이닝 무실점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홈런도 3방밖에 안 맞았다. 특히나 최근 홈등판들만 모여서 보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싱어가 근데 홈에선 잘하는데 원정이라서 걱정입니다고 그때 보스턴 경기 때 그랬거든요. 근데 보스턴 경기 때 원정에서도 6.2이닝 3실점 되게 잘해줬어요. 그야말로 그냥 최근에 폼이 많이 좀 좋습니다. 싱어가 홈에서만 보면 홈 최근 34이닝 동안 1.85 피홈런도 2방 이렇게 상당히 잘하고 있다. 싱어가
이런 점들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로건 길버트도 사실 잘하죠. 되게 잘하죠. 로건 길버트도. 로건 길버트. 최근 6경기 동안 38.1이닝, 이닝을 상당히 많이 먹었고, 특히 뭐 직전 경기 뭐 7이닝 무실점도 하고 뭐 그래왔는데,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잘못했다. 잠시만 다시 적어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좋아야 정상인데, 왜냐면은 최근 7경기를 봐야지 로건 길버트가 저거 뭐지? 완봉한 거 그게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로건 길버트의 최근 7경기 성적이 더 좋아. 7경기 수정을 안 했네. 45.1. 이렇게 됩니다. 로건 길버트 최근 7경기 내다보면은 2.58, 45.1이닝 동안 평균적으로 이닝도 괜찮게 먹었고 2.58 그리고 홈런도 5방. 상당히 좋죠. 양팀 다 그냥 솔리드한 투수들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로건 길버트 같은 경우는 내일 원정 등판인데 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해요. 원정에서 홈런도 덜 맞고 올 시즌 17피 홈런 중에 원정에서는 6피 홈런, 홈에서는 11피 홈런입니다. 그리고 로건 길버트가 특히 또 최근에 볼넷이 상당히 적어진 모습들 이런 것도 눈에 띄고 여러 가지로 양팀 다 선발 투수들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뭐랄까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켄자 빠따가 이거 뭐 리스크인가? 어쨌든 전 켄자 프렌을 보는 입장에서는 켄자 빠따는 지금 꾸준하게 잘하고 있어요. 승이 안 따라와서 그렇지. 켄자는 뭐 이렇게 타율 5등, OPS가 9등이에요. 9등 켄자가. 캔자스 시티가 후반기에 OPS가 773입니다. 773. 전반기 그냥 올 시즌 통으로 생각하면은 773 정도면은 애리조나가 한창 잘할 때 저 정도였거든요. 773 정도.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애틀은 이렇습니다. 타율 16등, 뭐 홈런 40방, 볼넷 88방 이렇게 해가지고 OPS 756, 12등, 12등입니다. 12등. 그때는 뭐 불펜이 환상적이었고 뭐 타선에도 에릭 코스모, 로렌조 케인 되게 좋은 선수들 많았죠. 그때 진짜 재밌게 봐서 막 선발도 제임스 쉴즈 막 방패 형님 막 계시고. 자, 무튼 이런 식으로 둘 다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제가 그리고 저거 보여드렸잖아요. 양팀 선발들의 상대팀 현재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 상대 전적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로건 길버트 같은 경우 제가 켄자 프렌을 본다고 했는데 물론 로건 길버트는 그리고 브래디 시모도 둘 다 많은 타석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로건 길버트 같은 경우는 4할 9리 켄자 애들한테 4할 9리다. 쌀비한테 8타수 4안타 최근에 아주 잘하고 있는 바비비트 주니어한테도 3타수 2안타 뭐 이런 식으로 로건 길버트는 그냥 몇 번 안 만났지만은 살짝 약했던 모습 그런 게 눈에 띄고 반면에 브래디 싱어도 많이 만나지는 않았는데 1할 4푼 3리 상당히 좋은 타격 상당히 잘 막은 거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안 만나고 조시 로하스, 타이 프랑스, 뭐 렐리히, 에우제니오 수아레즈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좋은 이런 상대전적 데이터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이게 뭐 아주 켄자 프렌의 근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언더를 말씀드렸는데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8.5 기준인가요 이게? 8.5 기준 언더가 3번 오바가 7번이긴 한데 시애틀이 언더 7번 오바 3번이에요. 저는 이 경기 이런 언오버를 가릴 만한 요소가 저는 불펜이라고 생각을 해요. 캔자스 시티가 올 시즌 전체 불펜 29등 전체 불펜 29등 시애틀 같은 경우는 전체 2등 이렇거든요. 근데 후반기만 또 봤을 때는 캔자는 여전히 별로고 후반기 불펜 방어율이 이건가? 잠시만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다. 후반기 양팀 불펜 방어율 순위 같은 거 보면은 캔자스 시티가 밑에서 3등 5.81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반기랑 크게 다를 거 없는 썩은 불펜이다.
반면에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는 전체 1등 2.58.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캔자는 존나 못하는데 시애틀은 존나 잘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 불펜도 약간 리스크긴 한데 캔자스 시티 프렌의 리스크는 불펜이고요. 그 언더의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캔자스 시티 불펜이다. 그래서 캔자스 시티 불펜이 좀 얼마나 던졌나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직전에 이렇게 쭉 쉬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좀 뭐 연투도 하고 이런 압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직전 경기를 쉬었다 보니까 아예 이날 경기가 없었죠, 캔자가. 그래서 살짝은 마음을 놓은 상태긴 하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고요. 뭐 시애틀도 봤는데 시애틀은 대부분 많이 쓰긴 했는데 왜냐면 시애틀도 연장승부를 했잖아요. 조지 커비 경기도 있었고 뭐 연장승부도 어제도 하고 막 했는데 좀 많이 썼다 보니까 저는 여러모로 이 경기 제가 봤을 때는 언더의 캔자 프렌으로 이렇게 바라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고. 근데 아마 내일 좀 이렇게 역배 보는 경기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형님들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뭐 이 친구는 그렇게 보는구나. 분석 저렇게 해가지고 저딴 픽이나 보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거든요. 콜로라도 대 애리조나. 내일 메릴 켈리랑 크리스 플렉센 선발 예상이에요. 사실 저는 이 정도면은 향방은 좀 정해졌다고 보는 편인데 일단 크리스 플렉센이 존내게 못하죠. 크리스 플렉센이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올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올 때 8.86이었다. 그래서 존나 못하니까 불펜으로 보냈더니 6.53으로 똑같이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새끼 방출을 했습니다. 시애틀이 플렉센을 버리고 콜로라도가 주섰는데 선발로 나와서 13.2이닝 동안 8.45 존나게 못하죠. 그리고 13.2이닝 동안 홈런도 6방을 쳐맞았다. 그냥 크리스 플렉센은 이제 좀 MLB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메릴 켈리 같은 경우는 메릴 켈리도 사실 요새 조금 불안한 편이에요. 메릴 켈리가 잠시만요. 데이터가 여기 안 나와있네. 메릴 켈리 메릴 켈리가 한창 잘하고 있을 때는 7경기 동안 2.62를 달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부상으로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기에 돌입을 해요. 후반기에 들어가니까 5.06 첫 3경기 7월 이제 중순부터 7월 말까지 7월 막바지가 7월 중순부터 후반기 3경기 동안 후반기 첫 3경기 동안 5.06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 후반기 켈리 후반기 이렇게 됩니다. 3.29요. 많이 회복한 거죠. 좀 아주 좋았던 때까지는 아니어도 최근에 켈리 폼이 나쁘지 않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그리고 한번 메릴 켈리의 쿠어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못 찾아서 이것만 좀 보면은 그렇게 뭐 쫄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쿠어스에서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 메릴 켈리가 잠시만요. 메릴 켈리의 쿠어스 필드 성적 5.28이네. 메릴 켈리 쿠어스 30.2이닝 동안 5.28 썩 좋지는 않네요. 저는 왜냐면 이 경기 워낙에 플렉센이 병신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에리승의 에리 마엔의 언더를 봤는데 살짝 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무튼 저는 뭐 나름대로 메릴 켈리 믿는 편이고요. 양팀 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컨디션 OPS가 굉장히 높아요. 쿠어스라서 그런지 몰라도 콜로라도가 홈에서 우한 상대 홈 밤경기에 756 애리조나도 우한 상대 원정 밤경기에 75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양팀 다 일단 빠따가 너무 별로다. 특히나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별론데 콜로라도가 뭐 계속 지금 원정에서 원정에서 지금 계속 시리즈를 하긴 했어요. 최근 10경기 연속으로 원정에서 했는데 그러네. 또 크보 출신 매치기도 하네요. 콜로라도가 지금 빠따가 이렇게 원정만 계속해서 그런지 OPS가 완전 나락을 갔거든요. 반대로 그 이제 애리조나도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애리조나도
전반기에 막 아까 막 7할 7푼 이렇게 하던 OPS가 후반기에는 70이다. 22등이다. 그나마 최근에 조금 상승한 거다 이랬는데 이것도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 OPS 후반기 OPS 콜로라도랑 애리조나 보면 되는데 일단 콜로라도는 이래요. 콜로라도는 이렇다. 지금 최근에 계속 원정만 해가지고 엄청 깎아먹어서 OPS 28등 개꼬라박은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애리조나가 후반기 초반에는 그래도 준수했어. 7할 OPS 7할 7푼? 그 정도 나왔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7할 밑으로 가려고도 한다. 7할 밑에 헤매다가 이제 겨우겨우 7할 1위가 됐거든요. 이렇게 양팀 다 빠따가 상당히 부진해요. 내일 그리고 기준점이 이제 10.5점이거든요. 10.5점. 근데 양팀 다 10.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의 언오버를 따졌을 때 콜로라도가 6언더에 4오바, 애리조나가 8언더에 2오바. 이래서 저는 내일 경기 뭐 기준점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저는 언더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뭐 홈에서 이제 쿠어스에서 하는 경기하는 콜로라도라는 점이 좀 걸리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언더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좀 대세를 거스르는 판단을 제가 많이 하긴 하는데 에리빠따도 슬슬 살아나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썩 좋지는 않고 콜로라도는 지금 최근엔 10경기 타율이 2할 1, 2 최근 15경기가 2할 1, 2 10경기로 좁히면 2할 8푼 6리 5경기로 좁히면 1할 6푼 4리 진짜 존나 못하고 있거든요. 에리빠따가 최근에 그래도 막 두 자릿수 안타 치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빵 연속으로 쭉쭉쭉 잘하고 막 그러진 않아가지고. 네. 자 그리고 다음 경기가 샌디에고 대 볼티모어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역배보는 느낌이긴 하네요. 샌디에고 대 볼티 내일 샌디 선발이 아마 달빛으로 보이고 볼티모어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빛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막 뭐랄까 저랑 사대가 잘 안 맞아요. 달빛이 제가 잘할 거라고 예상하면 좆받고 못할 것 같으면은 좀 잘 던지고 그런 편인데 최근에 좀 스탯 같은 거 보면은 잠시만요. 최근에 달빛이 6경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최근 6경기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 6경기 아주 후반기. 달빛의 후반기. 샌디가 프렌이냐고요? 아니요, 샌디가 마인이요. 샌디가 1.6배당. 보시다시피 달빛이 2.55에다가 36K. 그리고 볼넷도 꽤 적은 편에다가 홈런도 이렇게 좀 적게 맞았다. 그냥 2.5. 달빛이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홈등판인데 이걸 왜 적어놨지? 무튼 이렇습니다. 달빛이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 편이다. 최근 2 중에 홈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4.1이닝 7실점. 그날 이제 아마 피홈런이 4방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털린 적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달빛을 못 믿는 거예요. 달빛 요새 잘하네. 달빛 한번 가볼까? 피츠버그 족밥이잖아 하고 갔더니 달빛이 개쳐 맞았어. 이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 달빛 경기는. 내일 그리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나오는데 사실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전반기에는 진짜 못했죠. 내일 또 원정 등판인데 일단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는 편이고 저는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길어서 그로라고 부르는데 전반기에 7.35 13피 홈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후반기 사람이 됐습니다. 3.45의 빵피 홈런. 최근에 빵피 홈런입니다. 후반기 지금 5경기째 던지고 있는데 빵피 홈런.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이 그레이슨 로드리게스가 볼티모어 그 유망주 팜에서 되게 좀 고평가받는 친구였어요. 그 구속도 막 맥스 100마일 이상도 나오고 평속이 98마일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스토프도 좋고 마이너리그를 그야말로 평정하고 온 친구예요. 얘가 전반기에 존나 못하다가 이제 저기를 갑니다. 5월 27일까지 던지고 6월을 통으로 마이너리그에서 보냈는데 마이너리그를 그야말로 평정을 했고
후반기 들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아, 천사 이따가 제가 이거 다 브리핑 한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샌디부터 하면은 샌디의 빠따는 그 지금 최근 들어서 볼렛 페이스가 많이 죽었습니다. 샌디에고가 지금 105 볼렛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계속 적어드리는 거 보면은 샌디에고의 이런 볼렛 세가 많이 줄었다. 지금 보면 100볼렛 넘는 팀들 되게 많거든요. 샌디에고가 근데 원래 시즌 그 후반기 초반만 하더라도 다저스랑 뭐 필라델피아 이런 팀들이랑 함께 볼렛을 되게 많이 얻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좀 후반기 초중반이 넘어가면서 줄어들더라. 이런 게 있어요. 반면에 볼티 같은 경우는 홈런도 적고 볼렛도 적다. 후반기 OPS가 20등으로 솔직히 말하는 우리가 좀 볼티한테 기대하는 그런 바탕은 아니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샌디에고가 그래도 좀 살아나긴 했어요. 볼렛 세가. 최근 들어서 6볼렛, 1볼렛, 3볼렛, 5볼렛 이런데 그전 6경기를 보면은 1, 1, 2, 3, 4, 4 최근 4경기에서 얻어낸 볼렛 숫자가 15개인데요. 그전 6경기에서는 15개 15개 그냥 이 정도로 뭐야 그냥 같은 최근에 많이 못 얻어내고 있어요. 최근 10경기에 결국엔 30개거든요. 30개 상당히 적은 수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도 그렇게 볼렛을 많이 주는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얘네들도 한번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로 샌디에고랑 볼티모어 먼저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많이 꺾였죠. 최근 지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뭐 한 5푼가량 꺾였다. OPS가 5푼가량 꺾인 모양새고 볼티모어는 아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볼티모어 내가 토론토 추가 아직도 안 했네. 보시다시피 볼티모어 지금 이렇게 됩니다. 볼티모어가 2주차 때 후반기 2주차 때 갑자기 확 상승을 했다가 또 식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팀 다 빠따도 하락세고 내일 기준점이 8.5입니다. 8.5. 근데 언어버로 보면 샌디에고는 8.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에 3언더 7오바 그리고 볼티모어는 4언더 6오바라서 살짝 언더가 쫄리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볼티 프렌 쪽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볼티 승까지도 한번 내다볼 만도 하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주 많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양팀 그리고 또 불펜 그 소모 같은 거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볼티모어랑 샌디에고, 볼티모어 오리올스랑 샌디에고 파드레스.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최근에 보면 불펜 소모도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누적된 게 많은 편이고 막 최근에 뭐 연투도 이렇게 예니어 카노라든지 바우만 같은 애들은 있는데 뭐 바티스타도 근데 뭐 하루 쉬고 나오니까 또 잘하기도 했었고 무튼 일단은 볼티모어는 최근에 불펜 소모가 많은 편.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몰아서 많은 편. 닉 마르티네즈, 로버트 수아레즈 좀 뭐랄까 그냥 마당새 스타일 친구들. 얘네는 그렇게 막 중용되지는 않죠. 로버트 수아레즈는 받는 돈도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건 코스 그루브나 이런 스티븐 윌슨 이런 친구들이 2경기 연속 쉬었다는 점이죠. 왜냐면 면면이 너무 좋으니까 멤버가. 자, 무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대세를 거스르는 판단이긴 한데 볼티 쪽으로 좀 보고 있다. 이것도 근데 많이 추천은 안 해요. 저는 왠지 언어보다 그냥 좀 언더 가고 싶고 약간 그런 경기입니다. 좀 너무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를 믿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템파는 저는 패스예요. 패스. 왜 그러냐,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불펜데이를 이렇게 즐겨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내일 또 불펜데이에요. 아마 라이언 워커 이어가지고 머나야 뭐 그냥 나올 불펜들이 되게 많아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좀 불펜을 좀 아낀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인데 그냥 뭐 적어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의 불펜데이. 샌프는 진짜 또 불펜데이요 할 만큼 샌프 불펜데이가 여러분도 보시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많아요. 보시기 싫죠. 저도 이게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불펜, 왜냐면 얘네가 불펜을 한동안 안 돌리다가 또 돌린 거라서 좀 한번 이걸 정리를 할 텐데, 무튼 불펜데이 최근에 3연패. 불펜데이 최근에 3연패다. 아이고. 불펜데이 최근에 3연패다. 그리고 그래서 10승 5패였던 게 10승 8패로 좀 평범해졌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사실 그리고 템파베이 선발 글래스노가
저는 최근에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글래스노. 템파베이의 글래스노가 최근 7경기에서 43.1이닝 동안 2.25 그리고 7경기 남았는데 63개 평균적으로 경기당 9개의 삼진을 잡고 있더라.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9이닝당 삼진 개수도 12.6개로 전체 2등 스트라이더 다음으로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이닝을 7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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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실점 7이닝 1실점 7이닝 1실점 이렇게 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얘가 등경련이 왔어요. 등경련. 등경련이 와가지고 등판을 걸렀다. 그래서 과연 이런 좋은 모습이긴 한데 과연 내일 정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패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지간하면 제가 템파 경기 글래스노 나오면 가야지 하고 째고 있었는데 등경련이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잘못 적었어. 저 뭐야 25개 잘못 적었다. 샌프란시스코는 보시다시피 진짜 글래스노가 등 경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2할 6리 딸이가? OPS 620 딸이가? 약간 이렇게 좀 기만하면서 보게 되네요. 자, 아무튼 저는 이 경기는 패스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물브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